전세 끼고 사는 게 불법입니까? 대출 끼고 사는 게 불법입니까? 이 임대인들은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다. 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듭니까?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오늘은 정말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 정부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1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허그의 전세보증 담보인정 비율을 80%로 낮추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공시지가의 126%였던 허그 보증 금액이 112%까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126%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인도 어렵고요. 월세 부담, 서민들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담보인정 비율을 10% 낮춰가지고 112%까지 낮춘다? 이거는 서민들은 다 죽으란 얘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정책을 펼친다는 거 정말 참담함이 이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정부의 배신입니다. 이거는 배신이고요. 서민 다 죽이는 정부, 더 높아진 허그 전세 보증.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신문 기사를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내용들이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을 걱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서울 파이낸스 뉴스를 신문을 보면은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진다, 공시가의 112%까지 낮아진다, 이렇게 기사가 났고요. 그 다음에 한국일보에 보면은 허그 전세보증 요건 공시가 126%에서 112%로 추진. 자, 이렇게 빌라 전세가 씨가 마를 것이다. 가뜩이나 지금 공급이 없는데.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전세보증 126%를 더 강화되나 임대인도 임차인도 불안하다, 이런 주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시장은 불안해할 것이다 라는 뉴스들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비아파트의 활성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1월 달부터 굉장히 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터진 전세 사기건 때문에 비아파트의 거래가 거의 뭐 10분의 1 아니면은 뭐 20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세수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서민의 주거 안정,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빌라 공급을 안 하죠. 비아파트 공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맞물려 가지고 이제 비아파트의 거래 활성화를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1월 110 대책이죠. 올해 처음 발표한 110 대책에 보면은 임대보증 가입 시 시세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시가격 126%로 인해서 고통받는 임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현실화 시킨다고 하면은 예전처럼 전세가를 높여받거나 좀 안정되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이어서 나온 정책이 있죠. 6.13 정책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 이제 약간의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126%를 조정하겠다, 시세를 반영하겠다라는 게 없어졌고요. 그냥 126%로 가겠다. 하지만 여기에서 감정평가를 활용하겠다. 시세가 너무 이게 공시지가로 하는데 이 공시지가가 부당하다라고 하면 임대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감정평가를 신청을 한다고 하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허그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평가를 하겠다. 제가 이거에 대한 부당함, 이거에 대한 안 되는 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 다 찍어 놨었습니다. 왜냐면은 허그 보증이 어디 산하 기관입니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감정평가 법인을 누가 선정합니까? 허그에서 선정합니다. 이게 과연 임대인 편이 누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허그, 감정평가 법인 전부 다 나라에서 이 정하는 공시지가를 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 같은 팀이고, 임대인만 따로, 신청하는 임대인은 돈을 냈지만 혼자 외톨이가 돼가지고 이것만 마냥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심정, 이거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근데 아니나 달라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것도 안 되고 오히려 내린다. 자, 이번 장은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2%가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자, 보면은 전세 가격이 2억 8천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2억 8천이면은 평균 기준으로 좀 따질 수 있는 가격대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만약에 올해 2024년도에 2억 2천만 원이다. 자, 이러면은 150%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볼 필요 없냐고요? 3억 3천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2억 8천인데 그냥 이거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러니까 다 들어질 수 있고 자 그리고 126%죠. 126%였을 때도 2억 7,700만 원까지 그나마 이렇게 해서 간당간당하지만 그 가격이 조금 내리긴 했지만 그나마 어떻게 버텼는데 오히려 역전세로 2, 3천만 원씩 다 빼주고서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2억 7,700까지 126%가 2억 7,720만 원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또 112%의 공시가격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보증금이 3,360만 원을 하향해야 됩니다. 세입자 나갈 때 다른 사람이 얼마에 들어오냐 2억 4,640만 원에 들어오면 이 돈을 임대인이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출 다 막혔죠. 스트레스, DSR, 담보주택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대출들이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이 3,360만 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내버립니다. 당연히 반환 못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방송을 하면은 어느 분들은 그럽니다. 야, 그 돈도 못 내줄 거면은 왜 그 집을 샀어? 그 집을 왜 샀어? 전세 끼고 사는 게 불법입니까? 대출 끼고 사는 게 불법입니까? 이 임대인들은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다. 제가 임대인 편만 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보증금을 못 받고 못 나가서 다른 집에 내가 가야 되는 집에 못 가는 임차인들은 그 임차인들은 이 집을 선택할 때 이 보증보험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이게 임대인이 잘못했습니까? 임차인이 잘못했습니까? 이거는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허그가 잘못한 거고요. 자, 어느 기사에 보면은요. 3조에서 4조 정도 1년에 전세 사기 대출로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라고 합니다. 대입연재죠. 하는데 회수율. 자, 회수율은 8%대라고 합니다. 8%대. 자,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 사기에 대한 거 사기치려고 작정한 사람들 보증금을 주는 겁니다. 이 중심지, 서울 중심지나 빌라 가격이 비싼 지역들 뭐 예를 들어서 광진구 지역이나 아니면 용산구 지역이나 아니면 마포구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 강남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요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갭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빌라 가격이 6억이다. 전세 가격이 3억, 뭐 4억 정도 나갑니다. 근데 공시지가가 이런 지역들은 한 3억 5천 해요. 자, 그러면 126%, 112%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하지만 왜 이런 지역들이 어떤 게 문제입니까? 저기 전세 사기 유명한 강서구 화곡동 지역, 그 다음에 구로동 지역, 자 강북구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은 매매가가 공시지가랑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의 허그 보증을 선다? 그거는 그냥 사기꾼들 내가 돈 퍼주겠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듭니까? 그 사기꾼들을 잡는 정책을 따로 만들어야지. 이런 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서 잘 임대를 주고 하는 빌라 임대를 주는 사람들 전부 다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전부 다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이런 부분들은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뭐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126%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들을 많이 지금 양성하고 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죽이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112%를 낮아진다?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허그 전세 보증을 아예 없애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자율적으로 정화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세 사기를 막으려고 지금 허그 보증을 낮추는 거지 않습니까? 허그 인정 비율을. 근데 이거는 전세 사기를 막으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놔두거나 아니면 126% 오히려 상향을 해야 되고 상향을 시켜놓고요.
아무리 상향하고 아무리 하향을 해도 이런 핵심 지역들이나 이런 지역들은 별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외곽 지역들이나 전세 사기가 성행하는 이런 지역들, 그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보다 전세가가 비슷한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피해자들로 양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다 사기꾼이고 그러진 않을 건데, 이걸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는요, 신축 위주로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뭐 아파트만큼 거래사료 배급법이 없다, 그래서 뭐 깜깜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임대인들도 물론 사기치면 안 되고 이런 걸 각성해야 되지만 임차인들도 좀 각성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시세 분명 부동산 4-5군데만 돌아다니면 시세 나옵니다. 시세 나오는데 내가 집에 혹해서, 아니면 또는 부동산 업자 말을 믿고, 아니면은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 집을 구했다. 제가 전세 피해자들을 다 몰아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은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내 재산, 내 전 재산을 전세로 들어가는데 이거 정도는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부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거 전세 사기 대부분 신축 빌라 깜깜이 매매가 때문에, 분양가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준공 전 사용 승인 전에 분양계약서를 쓰면은요, 이게 여기는 검인계약서가 아직도 실행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 일반 유상거래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거래는 전부 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빌라가 사용 승인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직도 검인계약을 받습니다. 구청에서 검인 필증을 받는데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공식적인 서류에 매매가가 찍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얼마든지 분양업자나 건축주나 부동산이나 이런 그 임차인들을 기망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시스템 전부 다 실거래가로 바꿔야 됩니다. 좀 번거롭겠지만 이거 바꾸고 나면은요, 전세 사기 진짜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거 나중에 진짜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도 빌라에 대한 공급이 2-3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2-3년 뒤에는 빌라 공급 부족해가지고 또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만들고 있고, 공공기관이 만들고 있고, 또 시가 만들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서민들은 정부를 따라가고, 아니 지금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자영업자는 살린다라고 하지만 자영업자들 빌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 잘 될 때, 장사 잘 될 때 벌어가지고 내가 빌라 하나 사놔야 되겠지 해가지고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원들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가뜩이나 자영업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 다 받았었는데, 그리고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오는데 이 전세보증금을 뭐 한 3,000만 원씩 돌려준다고? 이거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왜 뭐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 좀 많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의견도 수렴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에서 좀 의견들을 좀 반영을 좀 많이 해서 정말 서민이나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라가면 안정적인 내 삶을 살 수 있구나, 굉장히 좋게 행복하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답답함과 참담한 심정으로 울분을 토하면서 유튜브를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마음을 시청자분한테 진심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촬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